밤에 듣는 심리학 이야기. 몇몇 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ASMR 대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잠이 들기 전에 끝나버린다고 하시면서 좀 더 길게 잠이 잘 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제 딸이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 엄마가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들어볼래? 그랬대요.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친구가 말하길 너희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올 것 같아.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밤에 들으시기 좋은 심리학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면서 잠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말똥말똥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생각은 많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오히려 잠이 확 깰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15분만 옛날 이야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사실 저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이 들곤 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정말 ASMR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지막하게 심리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르르 잠드셔도 좋고 계속 듣고 싶은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마 계속 집중하기는 힘드실지도 몰라요. 제가 조용조용 이야기할 거거든요. 밤에 듣는 심리학 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강의 영상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물론 주제는 있어요. 그동안 제가 썼던 글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다 잠드는 이야기로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가 갈 만한 복잡한 실험이나 어려운 개념 이야기, 이런 건 제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생각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좀 아닌 듯해요. 제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에 들곤 하는데 아무래도 책이니까 내용이 어떤 땐 상당히 밀도가 있거든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을 시도하려고 해요. 밤에 듣는 심리학이지만 그래도 생각할 포인트가 적절하게 들어있는 조금은 밀도 있는 이야기. 괜찮으시겠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썼던 글 중에서 의도적 연습이라는 주제를 골라봤어요. 그냥 연습이 아니라 의도적 연습. 개념이 좀 생소하죠? 듣기만 해도 하품 나시나요? 좋아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에 수면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금 듣다 주무시면 되겠죠? 의도적 연습을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하시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다시 모교로 돌아가서 심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되게 많은 제자를 받아주신 지도교수님, 연대 심리학과 손영우 교수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교수님께 처음 배운 주제가 의도적 연습이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음악, 스포츠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 기업을 운영하는 것,
조직에서 일하는 것,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을까? 공통점은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의도적 연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때는 의도적 휴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일을 잘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생체 리듬을 무시하고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꼼짝 않고 일만 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은 쉬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더라고요. 자신만의 루틴도 가지고 있고요. 짧게 효과적으로 잘 쉬더라고요. 습관이죠. 그리고 막 애써서 억지로 노력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적절할 때 필요하게 딱딱 쉬어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활이 피곤한데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깨달았죠. 전제 조건이 있구나. 쉬려면 휴식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은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구나. 즉 의도적 휴식의 전제 조건은 의도적 연습이구나. 의도적 휴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의도적 연습, 영어로는 deliberate practice. 꼭 이렇게 한 번씩 영어로 말해야 하나? 그러게요. 그런데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고 원래 논문이 영어로 쓰여졌으니까 자료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에릭슨은 평생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가 이것만 연구했어요. 전문가를 연구하는 전문가죠. 그가 찾은 답은 전문가가 되려면 그냥 연습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을 연습해야 한다. 만시간의 법칙. 이 용어는 말콤 글래드웰 때문에 널리 알려졌어요.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엄청 많이 팔린 책에서 이걸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콤 글래드웰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참고한 논문이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한 연구예요.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이 어떻게 최고 전문가가 되는지 연구했는데 학계에서는 베를린 음악학교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연구의 한 구절이 이랬어요. 최상급 바이올리니스트는 20살이 되는 시점까지 총 10,000시간을 연습에 사용했다. 이 구절을 본 글래드웰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10,000시간의 법칙 이거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웃라이어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문가 그러면 10,000시간의 법칙 이걸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에릭슨은 이 점에 대해서 속상해했어요. 그가 말하길 글래드웰이 제 연구를 오해한 듯 합니다. 10,000시간 동안 연습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야든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의도적 연습을 해야 해요. 그는 이걸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핵심은 연습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연습하는가입니다. 의도적 연습은 어떤 연습일까요? 어떻게 연습하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베를린 음악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어떻게 연습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혼자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혼자 실력을 연마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이올린 연습만 그런 게 아니겠죠? 공부도 혼자 깊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요즘엔
협업을 강조하다 보니 근무하는 환경도 개방형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수시로 말을 걸고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죠. 협업은 진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을 다 빼앗긴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협업과 혼자 일하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최상급 학생들이 혼자 연습한 시간은 하루에 3.5시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있어도 더 하지 않았어요. 연습에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남아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를 돌아봤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일하는 느낌인데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있나? 그건 아니었어요.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느낌인데 정작 한 일은 별로 없고. 의도적 연습의 두 번째 특징은 진하게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매우 집중해서 하루에 3시간, 3시간 반 이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 무척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적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급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는 오전 시간, 점심 식사 이전 시간이었어요. 그때 연습이 집중되어 있었고 오후에는 연습 시간이 줄었어요. 바이올린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찔끔찔끔 연습을 하는데 저녁 5시, 6시 정도 돼도 정작 연습량이 줄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늘어져 있는 날엔 저녁이 되면 불안해져서 그제서야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되려면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런데 오전에 많은 일을 해야만 전문가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에너지가 샘솟는 시간대가 다르대요. 데니얼 핑크가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체 시계 리듬에 따라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괴로운 사람이 새벽 5시에 기적? 이런 종류의 책을 읽고 얼리버드 흉내를 내면 참 사는 게 힘들어져요.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일의 효율성과 성과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 종일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의도적 연습의 네 번째 특징은 잘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들이 편안하게 연습했어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최상급 학생들은 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의도적 연습이란 약점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이에요. 즉 안락지대,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활동이죠. 조금 힘들지만 이걸 해야 전문가가 된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계속 연주하면 즐겁긴 하겠지만 실력이 늘진 않죠. 나는 공부할 때, 일할 때 내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요? 다섯째, 의도적 연습엔 피드백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교사, 코치, 멘토, 상사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운동선수가 코치의 도움을 받잖아요. 코치가 모니터해주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죠. 이 피드백을 듣고 행동을 수정해야 발전해요. 그런데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회사원인데 코치도 없고 어떡하지?
맞아요.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느 조직이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상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동료일 수도 있어요. 쑥스럽겠지만 나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정확하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땐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피드백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도적 연습에 대한 모든 특징을 여기 다 담기는 힘들어요. 앤더스 에릭슨이 쓴 만시간의 재발견,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느낌이 딱 오죠? 연습 시간은 중요하지만 무작정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내 역량을 키우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정리한 의도적 연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혼자 집중해서 연습한다. 둘째, 최고로 집중해서 연습하거나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다. 그리고 세 번째,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다. 즉, 내가 가장 큰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안다. 네 번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잘 안 되는 것,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한다. 다섯 번째,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의도적 연습의 단짝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 휴식이에요. 베를린 음악학교의 최상급 학생들은 연습 사이사이에 꼭 쉬었어요. 낮에도 낮잠을 즐겼고 밤에도 더 많이 잤어요. 계획하고 작정하고 쉬었고요. 휴식 루틴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의 에너지 수준을 무시하지 않았고 생체 리듬의 변화도 감지하면서 일했죠. 의도적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의도적 휴식도 잘해요.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밤에 듣는 심리학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미 주무시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에 드실 수 있도록 다른 얘기거리 준비해 가지고 돌아올게요. 늘 응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